지금 2018년 기준으로 2,190만 톤이지만 2021년 사업을 하면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감축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화학회사죠 바스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바스프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신설될 예정인 프로젝트 조직을 발표를 했어요. 이 조직 이름이 넷제로 엑셀러레이터라는 팀입니다. 탄소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하나의 신규 프로젝트 팀이죠. 그래서 바스프가 올해 한 4월 말 5월 초 그때쯤에 스콥 1, 스콥 2 탄소 중립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CO2 배출량을 25%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까지 한 10억 유로 투자를 밝혔어요. 10억 유로면 한 1조 3천억 정도네요. 밝혔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 조직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왜냐하면 바스프가 워낙 규모가 큰 대규모 화학회사이고 1990년부터 이 탄소를 줄여온 상당히 모범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이 넷제로 엑셀러레이터 조직은 저탄소로 만든 제품, 저탄소 생산 기술, 그리고 순환경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그것만을 담당을 하는 조직이래요.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라르스 키사우 박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 사회 의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체제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이사회 의장 직속이니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로 이 부분을 탄소 중립의 전담 태스크포스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이 부분을 훨씬 더 빨리 스케일업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80명의 직원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업무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바스프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애들이 2050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한 219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면 온실가스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2190만 톤이지만 2021년 사업을 하면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감축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바스프는 지금 바스프 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공장이 중국 그 남부 광둥성에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가동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이제 완공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이 어마어마한 거죠. 얘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스프를 보면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에 이제 전략을 하나는 메이커하는 거고 재생에너지 메이커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사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바스프가 아주 큰 두 건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는 이제 바트햄폴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1.5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소의 지분을 49.5% 거의 절반가량의 지분을 아예 사서 인수를 했고요. 풍력 발전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스테드하고 같이 이 독일 북해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186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무려 25년 동안 구매하는 25년짜리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구매하는 걸로 상당히 줄이는 거죠. 최근에 또 하나 더 계약이 맺어졌던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 바스프 전략은 기술입니다. 저탄소 기술인데요. 이 캠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 캠사이클링은 케미컬이랑 리사이클링 이걸 합성어예요. 플라스틱의 폐기물을 열 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걸 분해하고 제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화학 연료로 새롭게 사용하는 이 바스프만의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지 메탄 화합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CO2 탄소가 프리 없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바스프에서 이제 넷제로 기술들이 되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10대 화학 기술을 이렇게 표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이제 가열식 증기 분해기라고 해요. 가열식 증기 분해기 이거를 전기 가열식 증기 분해기로 바꾸는 작업을 화학기업 사빅이랑 또 린데 이 두 곳이랑 같이 공동 연구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전기 가열식 증기 분해용 파일럿
용광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 없이 기초 화학물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연구 작업이 꽤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자금이 이제 빨리 확보되면 2023년부터 파일럿 공장을 가동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진척이 빠른 겁니다. 이 바스프의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에 온실가스가 4,380만 톤. 이게 2018년에 한 아까 2,190만 톤이라고 했으니까 절반가량이나 줄었잖아요. 우리나라 작년, 올해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20년 동안 탄소를 쭉 줄여오고 기술 개발을 해온 유럽이랑 이제 시작하는 우리랑 정말 이거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바스프를 보면 2007년도부터 개별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이제 45,000개 제품 탄소 발자국을 다 적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나와 있는 탄소 중립 기술이나 또 재생에너지를 사오는 것만 해도 글로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국내 기업의 탄소 중립 현실이 암울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것들 지원이나 체계가 많이 갖춰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은 바스프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